네, 말씀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짧게 예, 그렇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. 예. 예, 그러시죠.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재판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법원법을 보시면요, 이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그 개정법의 취지는, 저는 뭐 대통령 하면서 군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제가 취임하면서 이 개정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 이제 뭐 여군 사망 사건도 있었고, 또 그거와 관련해서 공군 법무관도 뭐 징계나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을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냥 조사를 하다가 저 군사법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 경찰에 넘기면 또 인계 받아서 경찰은 그 바톤 타치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,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손을 타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장병들이나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민간 수사기관, 경찰, 검찰에서 조사할 때 이게 실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그 개정법에 아주 나타나기 때문에,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,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병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다 조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습니다. 그러면 저희 사법권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조사는 뭐냐? 그거는 행정조사입니다. 행정조사는 왜 합니까? 그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동종 유사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을 하거나 인사조치라는 장래의 행정 업무를 위한 사실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? 해병대가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. 왜냐? 여기에 과오가 있으려면 해병대가 과오가 있을 수 있고, 그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또 해병대 2개 대대가 당시에 경북 예천에 있는 그 육군 50 몇 사단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났거든요. 그럼 그 지휘권이 넘어갑니다. 그럼 그 지휘권이 예천을 관할하는 육군 사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를 장내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그 인사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조사권은 사실은 해병대가 마음대로 조사하면 안 되고, 또 육군 그 예천 관할 사단도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감찰관실이라든지 감사관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조사를 명해야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부산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원인 규명을 그 부산지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 본사가 해야지. 아니 부산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공정하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 수사권이 뭐 침해가 돼서 뭐 직권남용 어쩌고 공소장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리고 아까도 뭐 해병 그 사령관하고 방첩대장 뭐 해가지고 뭐 식사하면서 수사단장이 뭐 자기가 마무리를, 아니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아침 보고를 제가 받았냐? 저는 군내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, 그래서 수사는 검경이 하는 거지만 그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군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인사에 반영하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늘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최상병 이 건도 아침
그 국가안보실 아마 월요일 회의였을 겁니다. 비서관 임기훈 비서관까지 왔으면 그럼 이거를 왜 저한테 보고를 했냐? 제가 최상병이 사망한 경북 예천 그 7군데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났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제가 그 아침에 갑니다 거기에. 그래서 사고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국방부나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제가 그 1등병, 2등병 사망 사고라도 그 사망 원인 또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를 한 거지. 통수권자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이거는 아침 안보실 보고 대상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임기훈을 좀 나무랬습니다. 뭐 경로라는 거는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. 왜 나무랬느냐? 자, 사단장부터 상사 중사까지 8명을 쭉 적어놨어요.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. 그거는 뭐 이쪽에서 이첩을 몇 명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뺄 거 빼고 없어도 넣을 거 자기네가 넣으면 되는 건데 제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물어봤습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의 과오가 뭐냐? 과오가 뭐냐? 그랬더니 몰라요. 그럼 이 모르는 거를 도대체 아니 대통령한테 이걸 왜 보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. 제가 장관한테도 그랬거든요. 최상병 이 사고 났을 때도 제가 언론 보도 보고 국방장관한테 아니 대민 지원, 재난시 대민 지원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막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거면 좀 위험한 상황이라도 군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서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좀 물살이 빠지고 아니 그럴 때 하지 물살이 세고 아직도 물이 깊은데 왜 장병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게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국방부가.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사건은 일단 고위직을 최상병 그 댁에 보내서 위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아마 7월이니까 8월, 9월에 계속 산사태나 홍수가 나서 군의 대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. 뭐 이거 사고 났다고 대민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우리 해병대하고 미군 또 해병 장병들이 가서 다 도왔습니다. 아파트에서 지하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저도 갔었죠. 이런 사고가 계속 날 텐데 군이 대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.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도대체 8명이라고 이렇게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상사 중사까지 해놨으면 어느 포인트에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입수 지시를 위해서 막 함부로 했으면 윗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아니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 같은 거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배달이 됐는데도 안 입히고 들여보냈다 하면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아니 대통령한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도 가고 하니까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비서관이 도대체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8명 그냥 경찰에 보낸답니다. 아니 경찰에 8명을 보내든 10명을 보내든 2명을 보내든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경로하고 화를 냈다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가지고 화를 냈다면은 그거는 해병 수사단장한테 화낸 게 아니라 임기훈이한테 지적한 겁니다. 해병 수사단은 권한도 없고요. 그리고 솔직히 해병대 안에 무슨 사고가 얼마나 일어난다고 해병 수사단이 정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 수사단에다가 잘했니 잘못했니 하면서 검사 26년 한 대통령이 화를 내겠습니까? 저 피고인. 네, 그러니까 예,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. 예, 다음 기일에 또 말씀해 주시죠. 네. 지금 시간이 저희도 또 예, 예. 오후 재판을 해야 맞습니다. 돼서 제가
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, 앞으로 다음 기회에도 재판하는데, 나오실 테니까. 네, 재판하는데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쟁점 정리가 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예.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예.